막아낸다. 그이다. 제7화 형주의 문, 유표의 선택. 형주. 중원의 남방에 위치한 거대한 땅. 북으로는 중원과 맞닿아 있고 남으로는 강동과 이어져 있으며 서로는 촉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천하의 요충지. 누가 형주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천하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을 지배하는 자는 유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자 온건파 문인이었다. 무력은 약했지만 학식이 깊고 인망이 있어서 형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형주성이 보입니다. 관우가 말했다. 저 멀리 거대한 성벽이 보였다. 형주의 중심지 양양이었다. 자소거사 일행은 한 달을 걸어 이곳까지 왔다. 의용군 200을 이끌고 저곳이 양양이로군요. 제갈량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다. 형주의 심장입니다. 저곳을 얻으면 형주 전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익덕이 물었다. 무력으로 빼앗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자소거사가 고개를 저었다. 유표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같은 한나라 황실의 후예다. 그렇다면 설득한다. 자소거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유표를 우리 편으로 만든다. 형주를 평화롭게 넘겨받는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해봐야 알겠지. 자소거사가 말에서 내렸다. 일단 만나보자. 유표라는 사람을. 양양성 입구. 성문 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자소거사 일행이 다가오자 병사들이 창을 들어 막아섰다. 멈춰라. 누구냐? 유비라고 합니다. 유표 어르신을 뵙고자 왔습니다. 자소거사가 공손히 말했다.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유비? 동탁을 무너뜨린 그 유비? 그렇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보고하겠습니다. 병사 한 명이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린 후 성문이 열렸다. 들어오십시오. 주공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소거사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양양성은 번화했다. 거리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고 백성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평화롭군요. 관우가 중얼거렸다. 전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표가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자소거사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주공부. 유표의 관저였다.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건물이었다. 과도한 사치가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사내가 나와 맞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수염이 길고 학자 같은 인상이었다. 유표. 유표 어르신. 자소거사가 깊게 절했다. 유표도 답례했다. 유비공. 소문은 들었습니다. 동탁을 무너뜨린 영웅이시라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내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우, 익덕, 제갈량도 함께 있었다. 유비공께서 형주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표가 물었다. 자소거사가 차를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형주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유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주를 빼앗으려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소거사가 고개를 저었다.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자소거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유표 어르신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형세를 알고 있습니다. 유표가 한숨을 쉬었다. 조조가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손권이 강동을 장악했습니다. 원소도 기주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이 형주를 노릴 것입니다. 자소거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히 조조는 그는 천하를 원합니다. 형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형주군은 약합니다. 조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자소고사가 유표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 형주를 맡겨주십시오. 제가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조조로부터, 선권으로부터. 하지만 형주는 제 땅입니다. 어찌 쉽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갈량이 끼어들었다.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표 어르신께서는 내정을 맡으시고 유비공께서는 군사를 맡으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갈량의 눈이 빛났다. 유비공은 무력이 있습니다. 여포를 물리친 무력. 하지만 어르신께는 민심이 있습니다. 형주 백성들의 신뢰, 무력과 민심이 합쳐지면 관우가 말했다. 형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유표가 한참을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고민이 역력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형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날 밤 유표의 침실. 유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유비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형주를 넘긴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형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조조는 강하다.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유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은 문인이었다. 무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비라면, 유비, 여포를 물리친 영웅, 의를 내세우는 자,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아버지, 한 청년이 들어왔다. 유표의 아들 유기였다. 유기야? 아직 안 잤느냐? 아버지께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유기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유비공 때문이십니까? 그렇다. 유표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유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비공은 진심입니다. 유기의 눈빛이 진지했다. 오늘 제가 유비공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형주를 지키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와룡선생, 천하제일의 지략가. 유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형주를 지킵시다. 유비공과 함께. 유표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일 대답하마. 다음 날 주공부 대청. 유표가 자소고사 일행을 불렀다. 유비공. 예, 어르신.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표가 일어섰다. 형주를 맡기겠습니다. 관우와 익덕이 놀랐다. 자소고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유표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형주의 백성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공께서 형주를 지킨다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자소고사가 무릎을 꿇었다. 형주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표가 자소고사를 일으켰다. 이제부터 유공은 형주의 군사를 총괄하십시오. 형주목의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소고사가 깊게 절했다. 제갈량이 미소를 지었다. 천하삼분의 첫걸음. 형주를 얻었다. 한편 북쪽 허창. 조조의 본거지. 거대한 궁전 안에서 조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다. 순욱, 순유, 곽가. 모두 천하의 명사들이었다. 유비가 형주를 얻었다고? 조조가 물었다. 참모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승상. 유표가 형주목의 지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빠르군.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승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욱이 물었다. 조조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내버려 두자. 네. 지금 유비를 치면 선권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원소도. 조조가 지도를 펼쳤다. 먼저 북쪽을 평정한다. 원소를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유비를 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유비가 세력을 키워도 상관없다. 조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무리 키워봤자 나보다 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가 미소를 지었다. 유비는 의를 내세운다. 의는 약점이다. 언젠가 그 약점을 찔러 무너뜨릴 것이다. 역시 승상이십니다. 곽가가 감탄했다. 조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군사를 모집한다. 목표는 10만. 아니, 20만. 20만입니까? 그렇다. 천하를 평정하려면 압도적인 무력이 필요하다. 조조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이 보였다. 원소야, 내가 먼저다. 형주. 양양성. 자소고사는 형주 목부에 자리를 잡았다. 유표는 내정을 맡고 자소고사는 군사를 맡기로 했다. 주군. 제갈량이 들어왔다. 형주의 군사력을 파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총 3만 정도인데 대부분이 농민 출신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시켜야겠군요. 자소고사가 일어섰다. 익덕에게 맡기겠습니다. 저자라면 잘 훈련시킬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형주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강릉, 무릉, 장사, 계양, 영릉. 그곳들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평화롭게 합니다. 제갈량의 눈이 빛났다. 각 도시의 태수들을 설득합니다. 유표 어르신의 명의로. 그들도 조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준다면 따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갈량이 나가려는 순간 자소고사가 불렀다. 선생. 예. 고맙습니다. 자소고사가 미소를 지었다. 선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갈량이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고사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천하삼분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제갈량이 고개를 숙였다.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3개월 후 형주의 군사들이 달라졌다. 익덕의 혹독한 훈련 덕분이었다. 하나, 둘. 하나, 둘. 광장에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다. 창을 찌르고 방패를 들고 대형을 바꾸었다. 익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좋다. 이제 제법 군사답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장군님.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익덕이 웃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산. 병사들이 흩어졌다. 자소고사가 다가왔다. 수고했다, 익덕. 형님. 이제 형주군도 제법 쓸만합니다. 그래? 예. 조조가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익덕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다. 자소고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조조는 강하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급보가 날아왔다. 보고 드립니다. 한 병사가 달려왔다. 큰일입니다. 조조가 원소를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자소고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도에서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도.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북쪽입니다. 조조와 원소가 천하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소고사가 물었다. 제갈량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소는 우유부단합니다. 병력은 많지만 결단력이 없습니다. 반면 조조는 제갈량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냉혹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런 자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이기면 천하의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지도에 선을 그었다. 북쪽 전체, 그리고 조만간 남쪽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형주로? 그렇습니다. 자소고사가 주먹을 쥐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겠군요. 조조를 맞이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관도대전이 끝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형주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군사를 더 훈련시키고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동맹? 손권입니다. 제갈량의 눈이 빛났다. 강동의 손권. 그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조조를 막으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손권이라.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신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선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동맹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동으로 가겠습니다. 손권을 만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갈량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자소고사는 홀로 성벽 위에 서 있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형주를 얻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천하삼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할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시작했으니. 자소고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운장. 예, 형님. 관우가 다가왔다. 자소고사가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형님? 전쟁을 한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것이 정의일까? 관우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죽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님, 관우가 자소고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께서 싸우지 않으면 더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조조에게, 손권에게, 수많은 군웅들에게. 형님의 전쟁은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자소고사가 관우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운장. 형님을 따르는 것이 제 의입니다. 관우가 미소를 지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자소고사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자소고사도 이 난세 속에서 빛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백성을 위한 빛, 의를 위한 빛. 그것이 혈화의 진정한 의미였다. 피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 다음 화 예고. 제갈량의 강동 외교, 손권과의 첫 만남, 관도대전의 결과, 조조의 남하 준비.